반갑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워낙 고1, 고2 내신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니까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손필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은 이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 자, 가볼게요. 일단 윤동주라는 시인 자체가 원래 뭐죠? 원래 자아 분열의 시인이다라는 거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1942년도의 작품인 거고 윤동주는 아쉽게도 1945년 2월 달 광복을 미처 보지 못하고 옥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제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것 자체가 반어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 은근히 잘 모르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어와 역설도 구분해줘야 되는 거고 역설은 아닙니다. 역설법은 아닌 거고 반어적 성격이라는 것은 속마음과 다르게 하는 거죠. 즉, 왜냐하면 시라는 것 자체는 치열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의 결과로 나오는 게 시인데 그거를 쉽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속마음과 다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쉽게 쓰여진 것 때문에 반어적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반어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맞는 거 됐죠? 왜 반어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여기 보시면 안다라는 거. 자, 또 가볼게요. 일단은 어두운 시대, 일제 시대겠지요. 일제 시대인데 얘들아 이게 이따 여기다 이거 나오지 감상 문제 중에 외제적 관점 중에 현실 반영론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일제 시대라고 생각하고 해석해봐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감상 문제에서 현실 반영론적인 문제를 외제적 관점 중에서 뭐 작가 표현론도 있겠지요. 작가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봐라. 혹은 독자 효용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봐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현실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두운 시대, 일제 시대, 현실 반영론으로 봤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기억해주고 한 청년의 고뇌를 섬세하게 표현한 시다. 됐지?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1년입니다. 1년. 1년인데 일단 창밖에 밤비가 이 밤비라는 건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밤은 윤동주 시에서 주로 밤, 나이트는 주로 부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 현실을 나타내는 게 밤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밤이라는 게 너희가 우리가 항상 보면 뭐 일기를 쓴다든지 그치? 일기를 쓴다 할 때 밤은 뭐 항상 뭐야? 자아 성찰의 시간도 내포되고 있는 게 밤비라는 거. 그래서 1번 암울한 시대 현실 상징한다. 1번 상징적인 게 되게 많다. 2번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간적 배경도 나오죠. 밤이니까. 속살거려. 조용하게 얘기한다는 뜻인 거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인데 이건 다담이고 6개의 다담이를 깔아야 되는 그런 방인 거야. 한 다담이, 두 다담이, 세 다담이, 네 다섯, 요 정도 크기의 방이란 뜻인 거야. 그런데 이 육첩방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공간이고 좁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낯설고 구속적인 삶의 공간이다. 일본인 거니까 좀 화자를 꽉 조인다. 혹은 식적 화자를 억압하는 공간이다. 라고 화자를 구속하는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 육첩방 일본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육첩방이라는 시어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남의 나라인데 자 1년 이렇게 나왔잖니 1년이 자 어디 가시냐면 쭉 내려가지고 여기 8년을 봐야 돼.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순서가 변화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아까는 뭐였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순서가 1년과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주고, 이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만 먼저 보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두운 시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시대 연식 인식하다는 건 지금 상황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본이라는 뜻인 거겠지? 자, 두 번째. 시인이란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직업을 직접적으로 명기했다라는 것도 요겁니다. 자기가 시인이라는 화자가 시인, 직업이 시인이라는 걸 드러냈다는 뜻인 거야. 슬픈 천명, 타고난 운명인 줄 알면 왜 시인은 슬픈 천명일까?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는 저항하지 못하고 시 정도, 약간 옛날에 시를 쓴다라는 건 소극적 저항이라고 했거든. 소극적 저항밖에 하지 못하는 처지를 시인의 슬픈 천명이라고 하는 거야.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걸 못하고 그냥 시로서만 살짝 저항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운명을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뭐 의문문. 약간 여기서 우리는 독백적 어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백적 어조가 나온다라는 것도, 의문문의 형식을 썼다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이건 누구에서 부모님이 조선에서 되게 부자였답니다. 윤동주 집안이. 그래서 유학비를 좀 보내준 거지, 일본으로. 일본을 유학한 것 자체가 부자만 갈 수 있는 거고, 부모님 조국이 포근히 품긴 보내준 학비 봉투를 받아.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현실적 자아의 구체적인 모습인가? 현실적, 부정적 자아인 겁니다. 다 이거 부정적 자아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지금. 부정적 자의 행위가 드러내고 있는 거야. 땀내와 사랑내 포근 등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 받아. 왜냐면 이 당시의 조국 현실, 이 당시의 조선의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 내 친구들 다 잡혀가고, 조금 일제에 저항한 친구들은 다 처형당하고, 다 가난하고, 그런 식민지 치하에서의 현실과 대비되는 자기만의 이런 안락한, 안주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고, 일본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이 교수의 강의, 원래는 대학의 강의는 현실을 해결해야 되는 강의잖아. 그런데 시대 상황과는 거리가 먼 지식을 전달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 그런 걸 들으러 간다. 자, 항상 뭐라고 그래? 이걸 현재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같다라고 하면 과거형. 그래서 시대현 씨가 괴리된, 괴리가 뭐야? 어그러져서 동떨어진, 비슷하지 않은 괴리감. 아빠와 나는 괴리감을 느껴요. 아버지와 자식은 이럴 때 어울리지 않아요. 괴리감. 에 대한 삶에 대한 회의. 회의는 뭐야? 의심. 그치? 그래서 암울한 시대 현실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윤동주가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과 대비되는 편안한 유학 생활을 의미하는 게 이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 자하고 현실적 자가 하고 있는 소시민적인 행위인 거지, 이게 다. 그래서 소시민적인 행위다 라고 기억을 해주고, 자, 회고적이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현재적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해주고, 상실감. 그리고 여기 보자. 나는 무얼 봐라. 항상 이 나는 정약용의 수호책이라든지 뭐, 그치? 아니면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혹은 윤동주의 자화상, 이런 것들과 연계될 때 긍정적 자, 부정적 자라는 말을 많이 분리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잖니. 그래서 그때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이때는 부정적 자라는 거, 무기력한 삶의 방향을 상실한 그런 자아를 얘기한다. 세모초에 대해서 세모쳤고, 홀로 침전은 가라앉는 것인가, 무기력하게 가는 것일까, 의문문 형식을 써서 주제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밤비, 어둠, 부정이라는 거 시간적 배경인 거고, 자아성찰의 계기를 말하는 부정적 현실이다. 육첩방도 약간 억압하는 공간이고, 등불은 긍정인 거지. 의지와 희망인 거고, 시대처럼 오늘 아침도 긍정이고, 악수도 긍정이고, 화해. 이거 다 뒤에 나오는 시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그런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이것 때문에 아까 뭐랬어? 약간 반어적이라고 했었지.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 자체가 부끄럽다. 윤동주의 가장 유명한 정서가 부끄러움이죠. 부끄부끄. 그리고 여기 보면 무기력한 삶, 현실적 자아, 부정적 자아와 삶을 부끄러워하는 이상적 자아, 좋은 자와 본질적 자아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게 전형적인 윤동 작품. 됐죠? 자, 이거 뭐냐면 감정이 자꾸 나오는데, 이 작품을 관련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족보 기출을 많이 풀어봤더니
이 쉽게 쓰여진 시 안에 감정이입이 있니? 감정이입이 있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감정이입 없다. 감정이입 없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없다. 자, 아까 다시 또 갑니다. 이제 8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쭉 밑줄쳐야 돼. 밑줄쳤지? 자, 여기까지 1년부터 7년까지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내성적이고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화자를 표현했다면 이 8년부터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의지적으로 변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시상의 전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1년과 똑같은 건데 왜 그러죠? 하지만 1년과 뭐가 순서가 위아래가 바뀌었지. 육첩방은 남의 나라야. 즉 아직까지 육첩방은 일본이 맞긴 맞아. 이런 뜻인데 요거 때문에 창밖에 근데 밤비가 속살거려. 가만가만 얘기하는데 이때 밤비의 의미가 암울한 현실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성찰의 시간이다라는 거야. 성찰의 시간으로 뭔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위아래를 바꿈으로써 1년의 변조, 변화와 변조적 반복. 왜 반복이냐면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변조했다. 위아래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인식이 변화됐다. 앞에 1년은 소극적이었는데 여기 8년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건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됐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서 밤비를 성찰하면서 여기 나오니까 바로 등불 나오니까 이때부터가 의식의 변화다라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이 작품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얘들아 봐봐. 원래 이런 것들이 다 주석이잖아. 근데 선생님은 훨씬 더 많은 출제 포인트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의 강의는 아마 시험 전날 혹은 시험 보기 한 2시간 전, 3시간 전에 요것만 봐도 웬만하면 이것만 외운다면 듣고 외운다면 한 번 듣고는 안 되겠지.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 아마 시험 문제 잘 맞을 수 있을 그런 포인트들을 다 얘기해 준다라고 보는 게 우리 손필기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서 자, 등불은 당연히 긍정이겠지요. 밝음의 의미다라는 거 밝음의 이미지고 어둠은 어둠 부정 어둠의 이미지 대립된 이미지가 등불과 어둠이겠지 반대로 그리고 상징적 시어면서 주제를 드러나고 희망이다라는 거 저항 의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싶다 현실 극복 의지가 있다 시대처럼 올 아침 이거 긍정이죠 시대처럼 올 아침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단어겠지 중국의 광복을 의미하겠고 이것도 현실 반영론적으로 박두진의 해에서 나오는 해겠죠. 해가 광복이니까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해와 같은 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후의 나는 긍정적 자아겠지요. 왜? 등불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오는 아침 광복을 기다리는 좋은 긍정적 이상적인 나 성숙한 나 했으니까 긍정적인 나.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나는 긍정적인 나는 이거 최후의 나가 요나야. 요나가 아니야 지금. 나는 나에게 부정적인 나에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부정적 자가 긍정적 자한테 손을 내밀 수 없는 거잖아. 긍정적 자가 부정적 자한테 손을 내밀어. 냈다는 것은 화해를 하겠다는 뜻인 거지.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그러니까 눈물과 위안은 아직까지 시련이 있는 거야.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시련이 있지만 눈물과 위안이 있지만 잡는 최초의 악수다. 두 자의 화해가 있다. 악수, 화합이다, 희망이다, 현실 극복 의지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이거는. 됐지?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 부분이 또 자주 나온다라는 거. 긍정적 자아냐, 부정적 자아냐라는 것이 자주 나온다라는 거. 수호 제기를 하는 정약용의 수호 제기라든지 윤동주의 자화상을 하는 친구들도 요 쉽게 쓰여진 시 이 정도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는 잘 기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억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쓰여진 시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설명했으니까 2번, 3번 잘 반복해 들어가지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